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도문안이요 유형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아니하느니라. 단막증이면 통연명백이라. 증예를 놓아버리면 통연에서 명백하리라. 이 8문장, 8글자에서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다 끝난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생의 도를 찾으면 즉 말하면 내 인생의 길을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지 않다. 왜 그러냐? 좋다, 나쁘다, 싫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전공이 무엇인지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찾은 사람은 평안해지고 길을 못 찾은 사람은 동서남북으로 헤맬 것이니까 고생이 바가지로 된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말은 쉽게 해놨지만은 이 삼조 승천대사가 하는 말인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화가 나는데 어찌 화가 화를 안 낼 수가 있으며, 싫은 걸 봤는데 어찌 싫다고 안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제가 절에 일찍 왔어. 세상 살아보니까 싫은 건 싫다고 화가 펄컥 나고 좋으면 좋다고 해해하고 이런 적이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일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말은 중도지심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중도지심이 뭔 그렇게 쉬웠냐는 것이죠. 이제 이걸 깨달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선방에 5년, 10년자 참선하고 일념으로 삼매에 들어가서 아침에 앉으면 잠깐 앉으면 저녁이요, 저녁에 잠깐 앉으면 아침이요, 이렇게 일념 상태가 쭉 유지될 때, 이제 공부가 잘 됐다 싶어서 스님들하고 이제 마을을 한번 바람 쐬러 이 포행사만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말이죠, 뭐 불신 지옥 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막 그 교인들이 욕을 하면서 막 저거 한 거 있잖아요. 막대기로 막 휘저으면서 사탄 마귀 그러고 막 자꾸 놀리면서 뭐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도망치고 이러고 장난을 치는데 옆에 있는 스님은 에이 저리 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가라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동이 없더라. 이 상대방이 싫은 짓거리 했는데 그때 내 마음이 명경지심이라 전혀 동요가 없더라. 그냥 허공에 바람이 지나간 것 같이로 저 허공에 색칠한다고 해서 색칠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간택이 사라진다라는 단어를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서 승찬대사가 하는 말이 단막증이면 통연명백하리라는 말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새해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이 너무 좌지우지 되어서 판단해가지고 실수나 오류로 인생을 망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금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철학책에서 본 건데요. 사람이 세상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세상은 부부도 맨날 싸워, 맨날. 그러니까 부부도 협상을 매번 해야 돼.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계속 해야 돼요. 어제 싸웠는데 오늘도 싸울 꼴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 말에 어디 가서 행불돼 갖고 뭐하고 이제 나타나? 어쩌니 뭐 했어? 막 이렇게 했더니 바가지 긁고 싫은 소리 하게 돼 있어. 세탁물에 그 세탁물은 말이야 빨을 똑바로 그냥 정리해서 구분해서 넣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바가지 싸우게 돼 있다예요. 그러면 서로 협상을 다시 해야 돼. 그거와 마찬가지. 친구도, 직장도, 시댁도, 친정도, 자식도 어제 챙겨줬는데 오늘 또 챙겨야 되고 계속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싫었다, 미웠다, 원망했다, 협상했다, 싸웠다, 화해를 했다. 이것이 백천만 번을 반복을 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봤던 책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나누어서 응대하는 법을 말씀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듣고 부정의 새해를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자가 하는 말도 그렇게 나와요. 공자가 삼계도의 일생지계는 말이요. 효하고 일년지계는 춘하고 일일지계는 인하나니.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유자구나.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으니 구정 올 하루의 시작의 계획은 지금 오늘 지금 있어요. 오늘. 그러니 세상 만사에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천차만별 싸우고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응하는 법 4가지 1차원, 2차원, 3차원인데 여러분이 오늘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다.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점만 똑 하나 찍은 것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단세포 사람이에요. 즉 말하면 누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누르면은 바로 똑같이 반응해.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단세포 즉각 감정대로 응대를 한다. 자, 누가 자동차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막 즉시 화가 나가지고 문 열고 쫓아가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야 분이 풀려. 이 새끼 이거 왜 법도에 어긋나게 막 새치기 똑바로 안 해? 뭐 이렇게 해서 화를 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즉각 반응이라고 해서 이걸 보고 보면 상황의 기분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성질대로 빡치기를 하는 사람을 1차원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돼? 남편이 속을 새겼다고 즉시 빡치기를 딱 해서 바가지 긁고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자식이 속색에 타서 바로 그냥 빡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여나 주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차에서 내려가 쫓아오고 막 화를 내 그러면은, 1차원이 오는구나. 이래 상대를 할 수밖에 없어. 새는 1차원은 상대를 한다, 만다. 1차원은 웬만하면 피하시오. 그건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그건 짐승이야. 사람은 질서가 있는 것이 원래 거래라고 협상이라는 기술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포교원을 8군데를 이사를 했어요. 8번을 폐망을 했는데요. 실상은 속이 무지 상하더라고. 근데 성진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옛날 2년 되면 나가야 돼. 그 보증금 걸고 월세 상가에서 살 때는. 그러니까 기분대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 두 번째, 인간의 첫 번째적인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곳마다 싸우고 서운하고 왼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즉각 보면 기분상해서 바로 싸우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2차원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점과 선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선까지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면 뭐 기분 나쁜 사건이나 부부나 친구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고부 갈등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꼭 참았다가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누적되면 어떻게 한다? 폭발한다. 오늘 그거를 대화로 어떻게 풀어볼 생각은 안 하고 괜히 참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해갖고 죽으라고 싸우고 더 악화만 돼버려. 그래서 이거는 해결법을 못 찾았으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2차원적인 것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2차원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새해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3차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 다 됐어, 인자. 점과 선과 면을 본다 그래요. 3차원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점과 선과 면을 봤으니까 어떻게요? 요 공간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은 전후를 따지는 사람이다. 정말하면 부인이, 남편이, 자식이, 속색이, 친구가, 시댁 식구가, 뭐가, 친정이, 누가 속색이 딱 들어오면은 일단 접수를 딱 하고 나서 성질대로 욱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 한마디 해버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반응 올 것 같은데? 남편이 내가 확 해버리면 뭐라고 올 것 같은데? 자식이 내가 이렇게 함부로 욕을 하고 말이야 함부로 해놓으면 얘 또 원망하고 막 바가지 긁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전후를 따지는 사람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공간을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3차원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야. 그러나 내가 이거를 확 밥상을 엎은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을 해서 자제를 할 줄 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내가 극단적인 말을 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삐져서 나중에 어떻게 제가 너 이거 지금 한번 박살을 내고 나면 저 남편이 나중에 일주일을 나한테 공격할 건데 한 달을 공격할 건데 생각해서 참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지 살살 어떻게 달래본다든지 좋은 방식을 찾아보려고 애를 쓴다. 이게 3차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소통의 기술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뻑뻑하고 힘들고 싸움의 대마왕이 된다.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불교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말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한 패밀리다, 이런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돌려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열애장 사상.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불성 사상이다 하는 거죠. 불성 사상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생명으로 바라보면 한 개의 생명처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모두가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모두 한 생명으로서의, 한 불성으로서의 전부 한 가족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개를 향해서 이 개새끼로 한 대 딱 때리면 개가 맞으면서 뭐라고 할까? 아이야 깨갱깽 하면서 씨 왜 때려 인간아 그러고 욕을 하면서 저리 도망친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이 나를 딱 때리면 아야 왜 때려 씨 이렇게 하여 안 하여? 나도 그런다는 거예요. 나도 한 대 맞으면 왜 때려 씨 그러고 같이 욕을 하게 돼 있다. 야 때리려고 그래.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돼지나 소나 닭이나 쥐나 사람이나 고양이나 전부 생명은 일화다, 한 개다. 이게 생명의 실상으로 보면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시간과 공간을 다 함께 바라봤으면 과거 현재를 따져서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 즉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장애하면 상대방은 멍해하고 올 것이니까 그걸 예측해서 넘겨짚어갖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생각을 하는 사람을 3차원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요. 그게 뭐냐면 불교 말로 하면 선인성과 악인학과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서 내가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자 부인이 속을 새긴다, 남편이 속을 새긴다, 자식이 속을 새긴다, 친구가 시댁이 속을 새긴다. 그럼 어떻게? 불교적인 용어로서 해석하는 것은 가족은 하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식이 속을 새기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지 마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소리만 하고 말 뿐이지 그래도 챙겨주고 그래도 밥 먹여주고 그래도 빨래해주고 그래도 용돈 주고 학비 주고 그래도 토록 사랑을 베풀어 준다. 요게 3차원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도라는 단어를 꼭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를 주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나 객지 감사로 응대하는 방식이 3차원이다. 자 따라하세요. 구나 객지 감사합니다. 가족은 세상은 구나객지 감사로 3차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걸 설명할게요. 새해는 3차원 이상으로 우리는 세상을 풀어가야 된다. 자,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어요. 떡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아이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왔구나. 이래. 그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쁘게 나왔구나. 이렇게 구나 상태를 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 부인이 바가지 굽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명절날 고향주가 말이지, 집안에 명절 챙겨야 된다 가버려. 그러면 아이고 저 양반이 그냥 우리 졸음 똥줄 타는데 가는구나 이렇게 해라는 거요. 저걸 내가 씨 당신 말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못하는 거요. 서운하지만 할 수 없어. 당신도 가족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면 양보를 할 수밖에. 그 다음 뭐라 했지? 그 다음 뭐라 했죠? 구나 겠지. 겠지 하라는 거예요. 겠지. 뭐요? 저 양반도 사정이 있겠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3차원은 그거예요. 장이야 멍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 양반이 술 먹고 늦게 저렇게, 비틀거리고 들어오면, 어머, 저 양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양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렇게 술 먹고 늦게까지, 술로 풀라고 저러고 호고 들어올까. 그렇게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된다. 안 그러면요, 맨날 싸워야 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극단적으로 가버려야 돼. 철도길은 양쪽으로 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서로 고집해오면 양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구나 객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정이 있었겠지. 저래서 고향주보고,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평행선 가버렸어. 그럼 끝나는 거야. 요걸 하고 막 때려버려야 돼, 그냥. 겠지. 저 양반도 집안 챙겨야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뭐냐면, 저 양반이 그래도 말이 술 먹고 늦게까지 어떻게 집은 찾아 들어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래라는 거요. 사고 안 나고 그나마도 집에 찾아 들어왔으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럴 수밖에. 애가 공부를 안 한 걸 이놈이 그래도 말이지 사고는 안 치고 그래도 감사하다 이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양반이 그래도 저기 일 마치고도 중간에 얼른 들어오네. 아이고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족은요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도 살아야 되고, 그래도 어제 속썩에서도 오늘 다시 또 해 먹여서 챙겨야 되고,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거요. 뭐 별거 간데, 그래서 3차원은 상대 입장에서 술 바둑알을 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3차원은 뭐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왔는데 출격장부요, 퇴진솔 졸부라. 출격장부야, 세상에 나왔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말이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손님이 와갖고 진상을 부리고 있어. 팍 때려 퍼버려? 1차원, 2차원. 그게 아니에요. 3차원은, 내가 지금, 여보시오, 신발 똑바로 벗으시오. 이렇게 하고, 여보시오, 물속에다가 침 뱉지 마시오. 뭐, 이렇게 하더니. 이게 내가 잔소리 하고 싶지만은, 그거 꾹 참고, 그 사람을 갖다가 손님한테 잘 대접을 해요. 장사꾼은 출격장부야. 이미 내가 세상에 나왔어. 내 입맛대로 내가 돈 벌려고 나온 게 아니야. 상대 비유 맞춰서 말이죠. 어떻게든지 간슬게 빼놓고, 잘 맞춰서 내가 돈을 벌면 장땡인 거야. 그럼 다 쫓아버리면, 다 도망가 버리면 나만 불쌍하고 거지되라고? 내가 포견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신도들이 오면은 말이죠. 나는 선생이고, 나는 스님이고, 난 가르치는 선생이고, 당신들은 제자고, 당신들은 신도니까 내 말 잘 들어. 누가 들어? 아이고, 신도님이 알고 봤더니 상전 중에 대상전이더라고, 알고 봤더니. 신도님 비유장 상하면요, 안 와버려. 포기당하면요, 안 오면요, 망해버려. 신도가 없으면. 그러니 내가 피눈물 8번 쏟은 거 아니에요. 8번을 이사했으니까. 오직이 경영이 안 되면 망했겠어요. 내가 비싼 소년 된 사람이에요. 상가에서 월세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는데요. 주인 좋은 일만 시켜주고요. 죽으라고 하루 종일 자면서 그래. 내 하루 종일 30만 원, 50만 원짜리 잠을 잔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 그때는 신도가 오면요, 자동으로 진상을 부려도, 아이고, 신도님 오셨습니까? 자동으로 그래 돼. 아이고, 요새 어떻게 지내요? 이래 돼. 1차원, 2차원일 때는 내가 어떠냐면요,
내 별명인 신도들이 나한테 뭐라 한 줄 알아요? 스님, 산속했지. 왜 내려왔어요? 왜? 스님 별명이요. 왕삐짐이에요, 이래. 우리는 이게 면도칼 같이 예리해가지고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하면은 토라져가지고 하루 이틀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신도들이 오히려 거꾸로 나를 위로해주고, 아이고, 우리 스님은 그냥 왕삐지는 스님이라고 오히려 더 거꾸로 나를 챙겨, 그러면. 아니, 내가 신도를 챙겨줘야 하는데, 신도가 나를 걱정하고, 신도가 나를 챙겨주고 앉았네?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서 알았어. 영업 뛰는 사람은요, 간슬게 내놔야 돼요. 예. 4차원은 뭐냐? 기분 나쁘면 문제 해결을 찾고 더 나아가서 베풀어요. 요게 4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는 사람을 4차원이라고 그래.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계산한다고 해서요. 상세를 봐요. 우리는 선인성과 악인악과만 보는데요. 4차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전생부터 금생에 내생까지 보는 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왼수지고 이놈의 남편이 이놈의 자식이 이놈의 시댁이 어째 나를 이렇게 속색인다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전생에 이 남편을 만나서 속색인 것은 내가 전생부터 인연이 있어서 만났구나. 이 자식이 나를 속색이는 것은 말이요 전생부터 인연이 있어서 나 만났구나. 내가 오늘날 빚 갚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좀 더 확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살행으로 갚는다는 거요. 오늘 세우고 오늘 내가 금생에 이 사람을 잘 내도해서 빚을 빚잔치 하고 다음에는 말이요 좋은 사람으로 다시 보자 그러면서 풀어나가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공작새가 머리가 둘인데 한 마리가 잠자면 한 마리가 눈을 뜨고 지키고 한 마리가 잠을 자면 또 한 마리가 지키는데, 한 마리가 지키면서 한 마리 자고 있는 순간에 서로 그렇게 해서 서로 의지가 돼서 좋았다. 머리가 둘이니까 좋았다는 거요. 그런데 잠든 사이에 한 마리가 딱 보니까 산산 뿌리가 있어서 그놈을 홀랑 주워 먹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보약이 들어왔으니까. 그 잠자던 놈이 깜짝 놀라고, 야, 나 잠자는 사이에 너 뭐야? 뭐 먹었어? 그러니까, 산산 뿌리 하나 먹었다, 이디. 야, 이 나쁜 놈아, 그거 먹을 때 나를 깨워야지. 너 혼자 먹어? 얘 나쁜 놈이야. 그러고 욕을 하면서 막 뒤지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너 자니까 너 자는 거 깨지 않으려고 했는 건데. 그런데 한쪽에 이 잠들었던 말이요. 공작새 머리가 삐져갖고 다음번에는 독약 먹고 같이 죽어가면서 복수하니까 기분 좋다 하면서 죽더래. 야, 너 못 먹었어. 내 속이 좀, 죽겠다. 그러니까. 너 미워갖고 내가 독초를 먹었다. 이랬다는 거요. 이게 가족이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세상 사는 것이요. 이게 세상 사는 것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속을 새기면 공작새처럼 생각하라는 거요. 긍정적인 데다가 먹이를 줄래? 부정적인 데다 먹이를 줄래? 선택해라. 이것이 올해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괴롭다, 슬프다 하는 데다가 독초를 주면서 먹이를 줄 것인가? 아니면은 긍정적이고 힘내고 열심히 사는 거기다가 산산보리를 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4차원이에요. 우리는 공동의 공간에서 이 지구촌의 공동의 법당에서 이와 같이 새해들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인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부정적인 것, 불행적인 것, 화나는 것에다 먹이를 주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힘을 내는 열심히 사는 것에다 먹이를 주면 아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새해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1차원적인 거, 2차원적인 거, 이런 식으로 살겠습니까? 3차원, 4차원으로 살겠습니까? 아, 그럼 훌륭하신 선택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남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는 4차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베풀면 결국은 남편이, 부인이, 자식이 내가 베푸니까 결국 우리 어머니, 우리 부인, 우리 남편 이렇게 하면서 챙겨주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남이니까 죽으라고 싸우니까 평행선이고 결국은 말이야 서로 보고 싸우다가 원수가 되는 것이. 가족은 불행에다가 부정에다가 괴롭히는 데다가 음식을 주는 만남이 아니고, 가족은, 인생은, 만남은 행복에다가 긍정에다가 착한 마음에다 나눔에다가 먹이를 주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선택하겠습니까? 힘내시고요. 코로나 이 힘든 시기에 서로 상부상조하고 힘을 합치면 이것도 극복할 수 있지만, 둘이 죽으라고 싸우면 극락세계에 갖다 놔도 불행합니다.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가족이 뭉치고 손잡고 긍정적이고 불행한 데다 먹이를 주지 않고 행복한 데다 먹이를 주면요, 우리는 능히 아무리 어려운 파도가 넘치고 아무리 힘든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힘이 뭉쳐져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이고 행복해서 능히 건너갑니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긍정적인 데다가 마음을 집중해서 열심히 성공하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조상에게도 사랑합니다. 긍정적인 사랑의 효도를 하셔서 오늘 이 새로운 구정에 하통차례 성공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